예, 구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은 앞에 실내 이야기에서 달리 이제 좀 여름방학 동안 할 수 있는 여러 동네 풍경에서 뭐 예를 들어 도시, 뭐 어촌, 농촌 요런 분위기에서 여름방학 풍경들을 아이들 노는 모습들, 그 실내 요런 것들로 쭉 해서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도심 지역부터 한번 먼저 해 볼까요? 아니면 도심 지역부터 한번 해 봅시다. 네. 사람을 먼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요즘 여름방학들은 뭐 특히 뭐 이게 해외여행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 때는 뭐 그런 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고 그냥 기껏해야 가 봐야 친척집 그죠? 요런 거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었는데 요즘은 뭐 워낙 다양하게 해외여행도 가고 또 가족끼리도 잘 놀러 다니고 그러죠, 요즘에는. 근데 저도 가족끼리 뭘 여행 갔던 기억이 어릴 때 빼고는 특히 나이 들어서는 좀 갔었는데 어릴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억이 그렇게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갔던 게 다인 것 같아요. 어릴 때 방학 때 놀러 갔던 거. 사람은 제가 앞에도 말했듯이 사람 그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꺾임, 그죠? 각 관절 꺾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쓴다 그랬어요. 그냥 가장 많이 신경 쓴 건 저는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부드럽게 그리면서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그 뭐냐 막 예쁘고 멋진 거는 그렇게 많이 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분위기로 봐도. 그래서 어릴 때 건방진 생각인데 이런 어떤 생각이었냐 그러면 '아 나 하나 정도는 그래도 좀 못생기고 좀 별로 관심 없는 캐릭터들 이런 걸 그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 되게 희한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예쁜 것들은 우리 반에 봐도 그리는 애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우리 반에도 예쁘게 그리는 진짜 생각해 보면 여학생 한 명 있으면 정말 잘 그렸거든요. '걔 지금 뭐 하나?' 싶다. 그래서 '아 나는 예쁜 거는 잘 못 그리는구나.' 그때 터득했습니다. 야 동물 같은 것들 그죠? 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딱 바로 많이 뜨는 게 인제 우리 길고양이들이죠. 그죠? 고양이들. 고양이들 저도 고양이를 키웠던 애묘인으로서 저도 한 13년간 키웠었는데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 그런 거 한 번 보내니까는 다시 시작하기가 참 힘드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동물 그리는 거는 추후에 수업이 있으니까요. 고때 설명을 좀 해 드리고요. 지금은 그냥 등장만 할게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는 요 담벼락 마냥 요런 담벼락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보는 시선과 그죠? 꼬마가 보는 시선과 고양이가 보는 시선으로 벌써 뭔가를 보고 있다는 느낌들을 주고 있어요. 그죠? 포즈에서. 그리고 포즈에서도 손을 약간 벌리고 되게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아까 줬어요. 불안불안한. 그리고 그다음 또 엑스트라 역할을 할 또 다른 친구들 모습들.
불안해서 밑을 보고 걷고 있는 거. 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손. 그죠? 손만 진짜 좀 어느 정도 그릴 수 있게 되면은 정말 포즈의 다양성이 많이 늘어나요. 푸악 갑자기 막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손 어렵다 어렵다 하면은 점점 더 그리기 싫거든요. 근데 손을 재미 붙이면은 손에 또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재미를 찾으셨으면 좋겠고, 손은 다른 비법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손 많이 보고 그리고, 아니면은 영화나 아니면 이런 데서 포즈 같은 사진 같은 거에서 포즈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손동작 모습들 이런 것도 한번, 좋은 손동작 모습들은 기억하거나 아니면 따라 그려 보셔 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써먹기도 좋고. 그래서 포즈 동작들 머릿속으로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나 내가 요 상황에 있고 지금 얘네들과 같이 동네를 탐험하고 있다. 요런 느낌으로 딱, 그리고 내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 봤던 경험이 있으면 고때 시대로 머릿속으로 기억을 그걸로 싹 돌려야 돼요. 아까 실내만 액세서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액세서리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가방들, 운동화 소품들, 그다음에 뒤에 있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안경도 끼고 있고 물통도 메고 있고, 그래서 요런 소품들 요 분위기 고때 시대 아니면은 뭐 계절적인 것도 나타낼 수 있죠. 물통 같은 것들이나 반바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리고자 하는 상황에 맞는 복장, 복식, 그다음에 그런 다른 액세서리들, 건물들 모양들, 시대상들이 다 표현돼. 만약 1980년대인데 LCD 모니터처럼 얇은 판이 나오면 안 되죠. 90년대인데. 그죠? 그때는 벌써 컴퓨터 모니터가 그때는 두꺼웠었대. 이만큼 두꺼운 거. 그런 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오류죠. 우리 한 번씩 시계란다. 사진에 보면 시간 여행자 그래가지고 막 옛날 사진들 핸드폰 같은 거 들고 있는 여자 사진 찍기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대상에 맞아야 돼요. 그리기 전에 동작은 벌써 머릿속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손은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포즈를 그리고자 할 때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미리 생각하고 그다음에 생각한 포즈가 '내가 평상시 때 어디서 봤지?'라는,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어디서 봤다.' 그럼 그 봤던 이미지를 저 기억의 파편에서 막 찾는 거예요, 순식간에 또로록. 그리고 또 인체는 워낙 또 많이 그리고 많이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대강의 조합을 할 수 있어요. 요 정도 꺾게 다리가 올리면은 저쪽 다리는 어느 정도 보이겠다. 어느 정도 꺾였으면은 뒤쪽은 어느 정도 밀어나겠다. 요런 것들이 인제 어느 정도는 인제 통밥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이거 관찰하고 많이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이거는. 반복 숙달이에요, 반복 숙달. 여기 수업 시간에 뭐 많은 선생님들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뭐 요렇다 저렇다 비례는 요렇다. 그 수업뿐인 것 같아요. 저도 수업 들어봤는데, 그래서 내게 되려면은
그 수업 끝난 다음에 한번 해 보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면은 훨씬 오랫동안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걸 경험해 본 걸 손으로 따라 그려 보면은 훨씬 오래 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들, 다른 거 없습니다. 관찰하고 그다음에 따라 그려 보고, 요거예요. 지금 요 색깔은요, 회색이에요. 회색. 블랙이 아니라 회색. 자, 도시 만약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그죠? 그렇게 해서 도시인들이 다 떠난 이런 데들 막 놀러 다니면 재밌잖아요. 서바이벌 하시는 분들 그런 데서 서바이벌 많이 하시던데, 막 재개발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 다 떠나고 건물 막 비어 있는 데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전투하시던데, 전투.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이것도 정해진 눈높이에서 계속 꾸불꾸불한 선인 것 같은데도, 눈은 계속 눈높이, 정해진 눈높이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냥 쭉쭉 꾸불꾸불꾸불한 선을 쓰는 것 같지만은, 메인 기본 가장 바탕이 되는 큰 흐름들, 큰 기울기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죠. 눈높이에서. 계속.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 수업에서 말했던 것처럼 언제나 학생들은 화지 안에 여러 개의 눈높이가 존재해요. 그렇게 그리지 마시고 하나의 눈높이, 통일된 눈높이를 가지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다 디테일할 필요는 없어. 그림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의 힘을 주면서 그릴 수는 없어요. 운동선수도 그렇잖아요. 우리 메시가 경기할 때 보면은 설렁설렁설렁 뛰어다니다가 골문 앞에서 탁 포착되면 다사삭 뛰어서 타삭 넣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힘을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막 주인공들이 나타나거나 앞에 있다거나 아니면 사건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힘을 주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얘가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놈들은 약간 좀 죽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장동건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명이 장동건이면 다 장동건같이 생겼기 때문에 다 잘생긴지 몰라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10명 있고 장동건이 1명 있으면 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내가 잘났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잘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이 엑스트라 역할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영화 친구에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우리는 음지에 살면서 양지의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서. 예? 딱 그겁니다. 언제나 두께 표현들, 그죠? 두께 표현들. 그래서 낡은 도시 느낌이나 아니면 이런 철거된 도시 느낌을 줄 때 가장 좋은 요소들 있잖아요. 뭐 부서지거나 깨진 유리 조각, 아니면은 막 단전 끊긴 전선이라든지, 그죠? 틀어진 문, 뭐 이런 것들.
그런 요소들하고 그와 반대적으로 세련된 이미지는 그와 반대적인 느낌들, 정리된 느낌들, 깔끔하고 그죠? 그런 느낌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머릿속에 담고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돼요. 자, 산동네라고 치면은요. 이게 달동네, 참 산동네보다는 달동네가 낫나? 그죠? 뭐 비슷한 말인데. 자, 철거 마을입니다. 도심의 철거 마을. 저 멀리 있는 언덕배기에 있는, 그러니까 눈높이보다 위쪽에 있는 것 때문에 기울기들이, 윗면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어느샌가부터가. 전 예전에 부산에 갔을 때 참 되게 재밌는 풍경이 뭐였냐면, 부산에 달동네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고바위에 많이 집들이 있는. 높은 데서 보면 위에 그 뭐냐, 옥상에 다들 방수한다고 녹색 페인트로 쫙 칠해졌어요. 그리고 물통도 파란색, 노란색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재밌었어요. 꼭 잔디 깔아놓은 것 같았어. 눈높이보다 언제나 위에 있거나 밑에 있는 것들을 구분 잘 하시고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들은 자세한 묘사보다는 큰 형태, 우리 멀리 있는 사람은 눈, 코, 입 구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멀리 있는 것들은 그냥 큰 형태들, 하면 명암들, 꺾임들만 쫙 보시고요. 예, 가까이 있는 것들, 눈높이보다 밑에 있는, 그리고 뭐 부서지고 깨진 이미지들, 이런 것들 잘 이용하시면은 약간, 아, 여기가 어떤 분위기다 지금,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이런 달동네가 나무 같은 것들, 집안에 나무 같은 것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인공적인 거하고 자연물하고 잘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한 게 있으면은 약간 부드러운 게 같이 섞여 있으면은 좋아요. 그래서 질감적으로 떨어뜨리기가 좋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 검정 색깔이 있으면은 하얀 거 있으면 대비되죠. 그죠? 그리고 뭐 뾰족뾰족한 게 있으면은 옆에 단순한 형태가 있으면 대비되는 것처럼 그런 대비되는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센스를 발휘하시면은 손을 많이 안 대더라도 같이 분리도 되고 공간도 예뻐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많이 그리다 보면은 저절로 터득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걸로 잘 하시는 작가님들 책들이라든지 이런 그림들 보면서, 아, 저 부분 저렇게 표현하니까는 딱 떨어져 보이기도 좋고 되게 좋아 보인다, 있어 보인다. 그러면 내가도 한번 써먹어야지. 그때 막 써먹어 보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서 시각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전 진짜 그런 자료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좋은 자료들, 좋은 사진들 이런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진짜 좋은 책 하나 구하면요. 그게 진짜 뜯어질 때까지 봤었어요.
그런 자료에 대한 좀 갈증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또 사는 데가 포항이어 가지고 그런 책들이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부산 대도시는 그나마 좀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도 그죠 뭐 이렇게 막 해외 서적이나 이런 데 파는 데가 있었는데 포항은 너무 없었어요, 지방 도시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고, 친구 중에 아버지가 그 외양선 타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선장이셨어요. 잘 살았었어요, 걔네 집은. 걔가 한 번씩 아버지가 갔다 오면 일본 책, 원화, 이런 원화 책들 갖고 왔어. 뭐 건담이라든지 뭐 이상한 거 진짜 우린 듣도 보도 못한 거 이상한 일본 애니메이션 책자 같은 것들 막 갖고 오면은 얼마나 부럽고 막 빌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빌려서 보면 진짜 밤새도록 봤었어요. 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자, 차도 이보세요. 아까 그랬던 차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죠? 아까 차 했던 것들 한번 자, 되새김질 한번 해봅니다. 차도 낡아가지고 유리도 뭐 깨져 있어도 되고. 이 손으로 문 떼는 기술은 테크닉은 소묘할 때도 많이 썼던 테크닉이죠, 그죠? 근데 이게 수성이라서 들 맞았을 때 뭐 손이라든지 뭐 다른 것 도구들로 슥슥슥 문 떼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중간 톤이라든지 명암 낼 때 참 좋습니다. 대신 단점이 있지. 손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뭐 가구들 이런 것들을 철거한다고 바깥으로 막 내놓는 것들. 그런데 한번 가보신지 모르겠다. 저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이렇게 클럽이라든지 동호회에 가입해 있지 않는데 제가 유일하게 가입돼 있는 동호회가 있어서 그림 동호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달토끼라는 단체였어요. 달토끼 뭐냐 그러면 매달 토요일 마지막 주에 모여서 크로키 한다 그래가지고 달토끼였는데 거기에 작가님들 되게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도 되게 유명하신 작가님들이 많았었어요. 많게는 70대 이상 되시는 뭐 박정우 쌤이나 이재 선생님이나 김광선 쌤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 계셨고, 그것도 그보다 좀 더 밑에 분들은 양영순 작가님이라든지 강풀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한 번씩 오셨었고, 그래 그런 분들을 그다음에 저 나이 비슷한 또래는 뭐 석가라든지 석정현 작가라든지 뭐 이런 작가들이 가서 또 젊은 작가들 이제 막 게임 업계라든지 웹툰 이런 데 막 들어가셔 가지고 활동하시는 작가님들 그래서 그 모임이 되게 한 번 가면은 여러 분야의 그리고 여러 연령대의 작가님들을 볼 수 있는 되게 재밌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모임이 만들어진 게 지금 여러분들 석가 얘기 수업하셨지만 석가 작가님이 책을 냈었죠. 그죠? 석가의 해부학 그 책은 원래 저희 그 목표가 뭐였냐 그러면은 달토끼에서 한국 만화가들 아니면 세계적인 이제 만화가들을 위해서 해부학 책을 만들자라는 게 원래 첫 번째 취지였어요.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걸 이제 바톤을 석정현 작가님이 받아가지고 되게 멋지게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세요. 참 좋은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눈높이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계속 만들어 가면 돼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런 달토끼, 그러니까 이런 그때 어느 동네였더라? 서울, 뭐, 철거되는, 이제 재개발되는 동네였었거든요. 이름이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동네에 갔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슈퍼가 되게 희한한 슈퍼가 이렇게 삼거리가 이렇게 딱 갈라지는데, 요 중간에 꼭, 샌드위치 모양, 삼각형 샌드위치 모양으로 슈퍼 비슷한 게 하나가 딱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영화에 나오던데, 그때도 멋지다고 생각했었는데,
영화에 나왔어. 하지원 나오고 막. 하여튼 그 영화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야금야금 그리되 눈높이는 잊지 않고. 그게 중요합니다. 눈높이는 잊지 않는다.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의 재미와 자유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성이라는 것들도 있죠. 만약 미국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신도시 같은 데 가면은 바둑판처럼 다들 탁탁탁 길이라든지 건물들이 이렇게 딱 규격화돼서 따다닥 있잖아요. 특히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중산층이 사는 동네 같은 데 보면은 똑같은 집 모양들로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정원을 가꾸면서 그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그리셔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나 이런 산동네나 이런 달동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보다는 좀 무가 건물도 많고, 그다음에 좀 아기자기 계획성이 있지 않죠. 높낮이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자유로운 느낌들, 자유분방한 느낌들을 캐치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눈높이에서 되게 무수히 많은 소실점을 찍어서 그릴 수 있는 소재예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막 여러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특징이 될 만한 거, 이런 물통 같은 것들, 그죠? 옥상 위에 물통 같은 것들, 이런 건 다른 나라에도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특히 그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나라 다녀본.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해외 활동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저도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게 신혼여행 가고 가족여행 간 거 처음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한 게 2011년도부터인 것 같아요. 2011년도부터 이제 중국부터 프랑스 뭐 이렇게 쭉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각 다닐 때마다 진짜 건물 양식이라든지 생활 패턴, 그리고 음식, 사람들 이런 것들 보는 게 참 재밌어요. 우리 책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는 거랑 정말 달라요. 진짜 실제로 가서 보면은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부피감이라든지 냄새, 질감 같은 것도 사진으로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표현돼 있긴 하지만 간접적인 거잖아요. 근데 직접 보고 만져보고, 얘네들 왜 서양 사람들이 이런 왜 얘네는 왜 하늘을 이런 색깔을 쓰지? 정말 예쁜 색깔을 쓰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옛날 명화나 아니면 요즘 현대 구상계열 작품들 보면서 어떻게 담벼락 색깔 어떻게 이런 색깔을 쓰냐. 와, 진짜 대단하다. 컬러 감각 죽이네. 막 이랬었거든요. 실제 가보니까 진짜 그 벽이었어요. 그냥 그 하늘이 그 색이고 그 동네 벽 색깔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쓴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어떻게 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란 아티스트들은 당연하게 그런 습들을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도시 컬러들 딱 보면은 그 회색 계열, 특히 또 시골 같은 데 가면 좀 특이하잖아요. 막 지붕 같은 데 위에서 보면은 막 오렌지 색깔도 있고 막 형광 색깔도 있고 막 이 자연하고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지붕 색깔을 막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국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저런 거는 좀 전체적으로 어떤 통일된 느낌들 아니면은 좀 예쁘게 좀 자연과 좀 어울릴 만한 색깔로 이렇게 딱 꾸며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게 참 잘 돼 있거든요. 그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시 미관적 도시 계획하는 데서도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부터는 제가 단순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뭉땡이로 그려봅니다. 뭉땡이. 덩어리감 위주로. 덩어리감 위주 해도 계속 시선이나 각도는 언제나 눈높이를 향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뭐지, 모나리자 테러 당한 거 아시죠? 모나리자 그림에. 그죠? 요즘 루브르 가서 모나리자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저도 책으로 봤을 때는 되게 큰 그림인 줄 알았어요. 한 100호 정도 되는 그림인 줄 알았는데, 별로 크지도 않아요. 실제로 보면 한 요만하나? 한 요만할 거야. 요만. 그냥 가면요, 여러분들, 그 관이 되게 넓은데도 모나리자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나리자 진짜 가까이서 보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특히 이런 관광 시즌이나 이제 휴가 시즌에 가면요, 거의 뭐 그 방에 떳떳해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너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글바글 하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해가지고 탁 찍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 테러가 났었는데, 저는 모나리자 그림을 정말 운 좋게 혼자 봤었어요. 진짜 혼자. 아무도 없는. 그게 프랑스 그때 루브르 박물관하고 무슨 일할 일이 있어가지고 휴관 날 초대해 주셨어요. 쉬는 날. 그래가지고 가서 와, 아무도 없는데 그 넓은 데를 또각또각 걸어다니면서 구경했었는데 정말 멋졌었어요. 모나리자 그림도 바로 앞에서 자세히 봤었는데 그 왜 이렇게 유명하지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천장 옥상도 올라가 봤고요. 지하도 가봤었어요. 지하. 근데, 근데 프랑스 이런 데를 가보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은, 와, 진짜 그림은 실제로 봐야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와, 그림은 실제로 봐야 돼요. 사진으로 보는 거랑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또로록 내려가다가 여기는 평지. 평지면은 여기도 집이 하나 있고, 다시 또 계단이 똥똥똥똥 내려. 자, 이렇게 하다가 주르르 우리 그 상명대 지금 교수하시는지 모르겠다. 최호철 교수님이라고 만화도 그리시고 동화 일러스트도 하시고 상업적 일러스트도 잘하시고 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지금 상명대 계신가 청강대에 계신가 잘 모르겠다네. 가물가물한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거든요. 한국 작가님들 중에. 그 작가님이 이런 거 엄청 잘 그리세요. 이런 풍의 그림들. 진짜 와, 최근에 한번 전시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출품하신 작품들도 너무 멋졌었어. 그래서 한국 홍보 책자라든지 이런데 와, 그런 작가님들 그림이 실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맨날 사진이나 막 맨날 그런 것들만 실리는 것보다는 참 그런 도시 풍경들 그리고 작가님이 보는 도시의 시선들로 꾸며진 그런 홍보 책자, 한국 홍보 책자 만들면 정말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최호철 교수님 거 아마 책들, 그림들, 작품들 한번 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정말 작업물이 멋지세요.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작품들을 엄청 잘 그리십니다. 자, 저기 멀리 이제 아파트도 보이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롯데타워, 의사우론. 자, 한강 다리들도 보이고, 한강이 쫙 흘러나가는 아파트들, 높은 아파트들, 건물들. 한강공원도 보이고, 여기는 여기는 강북이겠네. 쫙, 남산타워도 보이겠고, 북한산도 보이고. 저 멀리 저 우리 파주 여기 출판단지도 보이려나? 그럴 리는 없겠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다 그릴 필요, 시간상 생략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눈높이는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다들 맞춘 거예요. 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도시. 자, 오늘은 탐험이다. 도시 탐험들 쪼로로록 하는 거예요. 좀 다른 풍경들로 한번 볼까요? 쭉. 뭐냐? 어촌이다고 생각해봅니다. 어촌. 어촌은 제가 포항에 있었다 그랬죠. 포항은 어촌이에요. 어촌. 포항제철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도드라져 있는데, 포항은 되게 유명한 어시장도 있고, 죽도시장이라는 어시장도 있고요. 또 오징어, 또 그 근처에 영덕대게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한 데가 많습니다. 수산물로 유명한 데가.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서 맨날 놀았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언제나 하는 데가 뭐냐면, 수업 마치면 학교에서 놀다가 애들하고 또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언제나 바닷가 근처에 뚝에 가서 놀았었어요. 뚝에 가가지고, 불 피우고, 개 잡고, 맨날 그 짓거리 했어요. 낚시는 잘 안 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촌 풍경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도 보시면요. 딴딴딴딴딴딴. 자, 이런 눈높이들요. 그죠? 눈높이들. 눈높이들 정해져 있는 것들을 쭉 보시면서, 거기에 뭐 다 맞춰서 그린 것들. 다들. 그런 것들. 그럼 어촌을 한번 봅시다. 요거는 도시. 어촌 하면은, 자, 어촌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자, 어촌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러면은, 여름 풍경이기 때문에 애들이 우선은 주가 나와야 되겠죠. 애들이 좀 등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수평선이 나오겠네요. 이번에는 눈높이, 그죠? 바다 쪽이니까 수평선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우선은 사람을 먼저 집어넣을게요. 우리 이런 포즈 같은 것들 사람들을 할 때 이 보면은 이쪽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앞에 있는 꼬마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몸 동작이 역동적이에요. 보는 얼굴이 뒤로 돌았고 그 뭐냐 어깨 라인하고 골반 라인하고 완전히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가 어깨 라인과 이 어깨 라인과 어깨 윗면과 골반 라인이 완전히 틀어져 있어.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요. 얘는 이쪽으로 보고 있고 얘는 일로 보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그 뭐냐 운동하는 포즈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마블이나 DC에서 히어로물 그릴 때 되게 많이 쓰는 포즈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앞쪽으로 다리는 앞쪽으로 가져 있고 요거는 또 뒤쪽으로 빠져 있고 그리고 이건 뒤로 그리고 머리는
저쪽으로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중심선 라인들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꼬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 나왔는데 중심선 라인들 보는 것들도 인체 그릴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심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돌아가면 어떻게 쭉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 보는 것들도 좋아요. 그래서 무게중심 찾는 거랑 똑같아요. 어디 쪽에 힘이 쏠려 있고 짝다리를 잡고 있으면 어디 쪽에 다리는 양쪽, 그래서 무게중심 잡는 것들, 이런 것들하고도 똑같은 예. 요런 포즈들. 모자 이런 거 그린 것들도, 헬멧이나 모자 이런 거 그린 것들도 의외로 쉬우면서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다음 저 뒤에 쪽에 아마 수업에 담겨 있을 거예요. 복식에 관한 것들 이야기할 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마을은 딱 가면 기본적으로 벌써 바다 냄새가 나죠. 비릿한 바다 냄새랑, 그 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는 뭔가 썩는 듯한 느낌들도 약간 나고, 냄새도 나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축도시장, 이제 제가 중학교 때는 맨날 자전거 타고 다녔었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언제나 축도시장을, 거기를 지나가야지 빠른 코스였었어요. 그래서 거길 지나가는데, 거기에 죽도시장에 유명한 게 지금도 아마 유명한데, 개복지라고 요즘 아세요? 개복지? 이렇게 생긴 고기 아세요? 이렇게. 옥수 바보같이 생긴 한 명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옥수 순둥이거든요. 얘가 백고동 소리에 놀라서도 죽는다던데.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엄청 커요. 얘가 펼쳐놓으면 큰 거 잡히면 몸통만 한 이 테이블 2개 합친 정도의 넓이가 돼요. 그걸 이제 운 좋으면요, 가면은 아침에 일찍 가면은 해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막 자르고 있거든요. 와, 진짜 살 색깔, 여러분들 진짜 놀라실 텐데, 살 색깔이요. 그거 투명한 색이가 약간, 이거 뭐냐, 여성분들 많이 먹는 거 뭐지, 다이어트 한다고 막 우묵카사리 비슷한 거,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질감이. 맛도 없어요. 그냥 초장 맛으로 먹는 거예요. 초장 맛으로. 근데 식감이 되게 특이해요. 좀 찰기가 있는 젤리 먹는 기분. 이런 스프라이트 무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나왔지만은, 이런 스프라이트 무늬는 그냥 입체감 라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물체에 굳이 명암을 안 넣더라도 저 라인만으로도 덩어리감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잘 써먹는 거예요. 저는 이 스프라이트 무늬 잘 써먹고 있습니다. 별 힘 안 들이고 입체감을 나타내기 좋은 무늬. 그래서 옷들도 입시 치러 볼 때 학생들이 딱 보면은 맨날 똑같은 옷 그리거든요. 그래서 왜 맨날 똑같은 옷 그리지? 옆에 친구 옷 그려라. 옆에 친구 옷. 그래서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좀 똑똑한 학생은 자기가 언제나 그리는 그게 있었어요. 체크 무늬, 버버리 체크 무늬. 와, 버버리 체크 무늬, 걔 정말 잘 그렸었는데.
버버리 체크 무늬 같은 것도 아예 하나 딱 정해 놓고 그것만 체크 무늬는 오직 그것만 그렸던 아이가 생각나네. 그죠. 요렇게 앉으면 엉덩이 꼴이 보여야지. 그래야 멋지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고대로 등장하면 됩니다. 여기 캐릭터 다시 설정하려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 써먹었던 애들 계속 써먹읍시다, 우리.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 크기를 어떻게 설정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설정하죠? 그러면 언제나 바닥면을 봐요, 바닥면. 바닥면을 보고요. 자, 바닥면에 있을 때 이 캐릭터가 얘랑 만약 비슷한 아이다. 뭐 여자면 조금 왜소하다 했을 때 그걸 크기를 언제나 봐요. 얘 섰을 때 크기랑 그래서 투시점 딱 찍고는 쫙 같이 늘려봐요, 머릿속으로. 그럼 아니면은 주변에 뭔가 있는 물체에 대비해서 그린다든지. 이 붓펜이 좋은 점이 이런 점이죠. 그죠? 이렇게 얇은 선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붓펜은 그나마 좀 얇게 나오는 펜인데 제가 주 쓰는 뭐 이쪽 특정 회사 펜 같은 경우에는 더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꾹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얇은 선부터 넓은 면적까지 커버가 돼서 제가 라이브 드로잉 때문에 이 붓펜을 자주 쓰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잘 안 썼어요. 그리고 특히 또 그전에는 약간 우리나라 붓펜들은 이게 스펀지 형식으로 돼 가지고 쓸 때마다 삑삑삑 소리가 나고 좀 인위적인 느낌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잘 안 썼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넓은 면적도 커버하고 또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운 선도 나오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찾게 됐습니다. 이 붓펜을 처음 본 거는 어디서 처음 봤냐 그러면은 일본 신혼여행 갔을 때 저 와이프 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 일본 화방에서 처음 봤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와 이런 멋진 게 있네.' 그러면서 그때 몇 개 사 왔었는데 그때는 그 사 와서 몇 번 쓰고는 어디 처박아 놨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제 쓰임새를 알게 됐죠. 음음. 근데 여기 이 개발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던데 원래 이거 그림용으로 개발된 게 아니래요. 그냥 뭐냐면은 붓펜 그러니까 한자 연습하는 거로 개발된 건데 이렇게 그림으로 쓰일지는 몰랐다면서 본인들도 놀라시던데. 자 이런 건 겹쳐진 거죠. 그럴 때는 센스를 발휘해서 이럴 때는 누르는 겁니다. 라이브 드로잉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거든요. 막 계산 잘못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러면 딴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눌러 버려요 그냥.
그 포즈라든지, 그죠? 포즈랑 그다음에 그 상황들을 같이 잘 어울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했듯이 처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시선 맞추기라고 그랬죠. 시선 맞추기. 그다음에 이 막 있을 법한 동작들, 자연스러운 동작들, 연극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손 표현들이 되게 어렵다. 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셨어요. 이게 대사 칠 때 손을 어떻게 해 하고 있어야 될지를 되게 고민이래요. 근데 그림에서도 마찬가지 손동작이라든지 포즈, 시선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엑스트라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뭐 무늬 같은 거라든지 문양 같은 것들 그려 놓을 수 있으니까 참 좋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찌라락 찌라락 찌라라라락 찌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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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륵 찌르륵. 자, 여기는 방파제 쪽입니다. 방파제. 그래서 여기 다른 아저씨들도 있고 저 멀리 낚시하는 아저씨들. 자, 여기는 자, 빨간 등대가 뒤씨. 여기는 배를 정박하거나 묶을 때 쓰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놀러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 놀러 갔을 때. 그리고 배 같은 것들 주차하거나 이럴 때 충격흡사 고무 타이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달아 놓죠. 그죠? 그런 것들도 하셔도 되고. 이 위에 올라간 있는 사람도 있고. 자, 이쪽은 이제 배 같은 것들 만약 그려 봅시다. 만약 자, 수평선 눈높이 자, 이렇게 수평선 라인에 딱 걸려. 자, 그럼 배 정박되어 있는 배들도 마찬가지 보면서 여기서 그냥 내리면 돼요. 자, 배멀미 하십니까? 배멀미. 저도 배멀미 약간 하는데, 와, 작년인가, 작년이지. 작년에 독도 놀러 갔다가, 와, 저 배멀미 했는데요. 힘들던데요. 진짜 배멀미. 오, 울렁울렁. 자, 배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인 느낌도 있지만 보통은 약간 이렇게 뭐냐, 아몬드 라인이라고 그러죠. 아몬드 보시죠. 아몬드 원두 이렇게 생긴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눈높이보다 미치니까 거의 다 윗면들이 많이 도드라지게 되죠. 자, 여기는 눈높이보다 위니까는 윗면보다는 밑에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요거는 눈높이보다 밑이니까는 여기는 윗면이 보이고. 그래서 아몬드 라인 생각하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타원을 그린다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저 어릴 때는 배 위에 올라가서 많이 놀았었는데, 자, 그리고 배에 있으면 옆에 배에다 주차할 때 충격 흡수하라고 고무 타이어 같은 것도, 폐고무 타이어 같은 것들 달아놓죠. 그러면 요 배가 있으면은, 자, 그러면 만약 오징어 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많은 전구들이 두루루루 달려있겠죠. 오징어 배라. 동해 쪽이라서, 포항이라서 오징어 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와, 밤에 보면 정말 환해요. 그러면 또 다른 배, 옆에 정박해 있는, 뭐 얘는 좀 작은 배. 마찬가지. 그죠? 그쪽 라인을 보면서 그리십니다. 여기도 충격 흡수하라고 타이어 말고 여기는 약간 플라스틱 스펀지 재질 이상한 이런 재질의 모양들의 것들을 대놓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옆에 또 작은 배 하나, 여기 작은 배보다 뭐 좀 덩치가 있는 배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요즘 배들은 위에 이렇게 GPS라든지 레이더 수신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들. 뉴스 보니까 이것만 훔쳐가는 애 있던데, 훔쳐갔다 잡히는 사람이 있던데. 진짜. 그래서 뉴스 이야기에서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학생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그림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예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줬었거든요. 이제는 많이 보고, 듣고, 읽고, 수집해라고 이렇게 말해 줬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말해 주냐면, 뉴스 많이 보라 그래요. 뉴스에 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영상에 보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다 그러면은 전쟁하는 모습들, 전쟁의 폐해, 이런 모습들, 피난민들 모습들, 표정들, 이런 것도 막 나오고. 뭐 범죄면 범죄에 관한 것들, 문화면 문화, 뭐 자연재해면 자연재해에 관한 것들,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 뉴스화면에 나오는 것들 보면서 아, 저 부분 저렇구나. 아, 요즘 주식이 떨어지는 뭐 하면서 막 나오는 공장이나 뭐 다른 주식 시장들 모습 보면 아, 주식 시장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아, 다음 주식 시장 그릴 일 있으면은 아, 그때 봤던 그런 것들을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것들도 허투루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은 몰라도 그냥 대강 그 안에 있는 화면 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충격흡수형 폐타이어들이 옆에 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렌치, 뭔가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리고 할 때 쓰려고 렌치들이 쫙.
이런 중장비나 이런 것도 자동차랑 똑같이 관심이 없으면요. 이거 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되게 모르는데 이거 사람 팔하고 똑같은 구조거든요, 근육 모양이랑. 그래서 그런 것들 응용해서 아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중장비들도 딱 걔네들은 진짜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딱 그 모양 필요에 의해서 딱 그 모양을 갖춰 줬어요. 그래서 어떤 필요에 쓰이는 거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아 저래서 저렇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갖고 움직임도 한번 보고 공사할 때 '아 저거 시끄럽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포크레인 왔네.' 포크레인 왔으면은 저는 그랬었어요. 그 사진 찍고 보고 그랬어요. '아 포크레인이 저렇게 움직이나. 조종석 쪽은 저쪽에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관찰이에요, 관찰. 그림의 시작은 관찰과 관심이에요. 모든 분야가 그렇죠. 연애의 시작도 관심과 관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게 옆에 있어도 그건 뭐 관심이 없으면은 옆에 누가 있으면 옆에 김태희가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내 옆에 내가 김태희가 앉았는지 누가 앉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똑같아요. 저희가 애사를 갖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지 그림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요, 그냥 반복 숙달이에요. 누가 더 오래 앉아 있느냐예요. 오래 앉아 있고 많이 그리느냐.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는데, 많이 그렸다고 느는 것도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물을 이해하고, 이해하면서 그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그린 것보다. 계속 같은 방향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배니까 약간 틀어져 있어도 상관없죠. 이쪽 방향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죠? 작은 배. 자, 여기 또 멀리 방파제가 하나, 반대편 방파제가. 자, 여기도 등대 비슷한 게 하나 보입니다. 또 배가 하나 더 띄어서 작은 배들 사이에 또 놓고요. 그래서 크기 조절, 이렇게 강약 조절이죠. 큰 게 있으면 작은 거 있으면 중간 거, 이렇게 옷주름 넣을 때도 비슷하죠. 여러분들 옷주름 넣을 때도 계속 비슷한 굵기에 비슷한 주름을 계속 넣고 있으면 자기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보는 사람 되게 징그러워요. 무슨 아르마딜로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그러니까 굵은 주름이 있으면 작은 주름, 방향도 약간씩 틀어주고, 그래서 변화를 계속 줘야 돼요. 그림, 이게 사물들도 마찬가지. 계속 똑같은 형태, 똑같은 모양, 똑같은 방향으로 그린 것보다는 약간씩 방향 틀어주고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그죠? 이런 거는, 그런 건 센스죠.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센스예요, 센스.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막 테크닉적인 것들은 많이 그리다 보면 저절로 터득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목말라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건 많이 그리면 저절로 터득돼요. 속도도 마찬가지. 속도도 많이 그리면 붙게 돼 있어요. 얼굴 처음에는 한 100개의 선을 써서 얼굴 하나를 그려지는데 숙달이 되면 한 10개, 3개만 돼도 얼굴 하나 싹 그려져요. 그만큼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이 떨어져 나가고 숙련이 된다는 건데,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도 안 변하고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본기예요, 기본기. 기본기는 그림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기본기는 한 번 해서 나 기본기 다 배웠어,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기본기는 죽을 때까지 내가 그림 그만 그릴래라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기본기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공부하고 해야지 계속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많이 점박되어 있는 배들. 이게 다 그릴 필요 없죠, 이거. 그냥 그렇다. 그리고 정면으로 나와 있는 게도 하나 그려주고, 방향성을 잠깐 틀어준다든지. 자, 그럼 다 그 바닷가인데,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갈매기 하나씩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갈매기 하나씩. 딱, 이렇게, 이게 어촌마을. 그죠? 쫙 돌아가는 거죠. 눈높이들 다들 여기에 다 송송송송 다 걸립니다. 송송송. 사람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려지는 게 되게 뭐 거창하게 그려지는 것 같지만 알맹이 속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눈높이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눈에 여러분들 만약 그린다 눈높이 정한 다음에 소실 이렇게 보조선들 쭉 한 번씩 연필선으로 쭉 그려 보세요. 쫙 그려 놓고요. 쫙 그어 놓고는 거기에 맞춰서 틀고 그다음에 소실점만 여기에 맞춰서 찍으면서 계속 건물들 변화 주고 크기 변화 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신경 쓸만 거기에 분위기에 맞는 건물 형상이나 포즈,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그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 이렇게 쭉 넣으면서 전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환경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만 만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9번째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